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금융시장 브리핑,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 나가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예고 말씀드렸죠. 월요일에 나간다. 지난 한 주 모든 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이 움직였죠.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가능성, 그 다음에 바이든과 중국과의 관계에 따른 반도체 주식들, 그리고 애플 스마트폰이 너무나 잘 팔려서 지금 미국 증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죠. 그 세 가지 포인트 주목해서 방송 들어주십시오. 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루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지난주는 안녕하셨죠? 네, 아주 대박 났던 한 주였습니다. 야, 1년 내내 매주 지난주 같았으면은 뭐 금방 대부자 될 것 같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미 부자 아니십니까? 네. 지난번 우리 주말 금융 브리핑 인터뷰할 때, 이제 동영상 유튜브에 올린 거 보니까 제목이, 네. 최악에서 최선이 시작된다. 예. 그 타이틀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거 제가 뽑은 겁니다. 네, 지난번 그 인터뷰 때, 하락에서 루머로 하락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은 상승으로 갈 확률이 크다. 아주 제대로 들어맞았죠. 그래서 이제 하락에서 많이 매집해갔고요. 바로 월요일부터 제대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근데 한국장에서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뭐 죽을 썩고 지수 관련 대형주들만 좀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지만 저 같은 개인들은 많이 오르지 않은 느낌. 아무튼 그런 찝찝함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지난주 증시를 좀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전에는 이 불확실성 가능성에 하락을 했어요. 트럼프의 불복 우려감 때문에도 하락했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때문에 올라가고, 하루 지나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 같다는 뉴스에 또 올라가고, 그냥 무조건 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일주일 전인데, 그것 때문에 다시 일주일 후에는 강하게 상승하고, 아무튼 지난주에 증시 흐름을 시간대별로 아니면 뭐 요일대별로 선생님 좀 정리를 먼저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금요일에는 이제 최하 S&P 500 인덱스로 3,230 거기서 이제 마무리됐죠. 근데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증시가 빵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뒤졌다니까 각종 여론조사에 나왔듯이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되는 무조건 당선되고 블루 웨이브가 완전히 현실화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빅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 큰 부양 체계 기대감을 안고 월요일 날 이제 큰 상승을 했죠. 그게 화요일 날 낮에까지 계속 연결됐어요.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투표 마감하고 바로 이제 출구조사하고 또 빠른 스테이트에서는 개표 이제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6시 정도 됐는데 선물 지수를 보니까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선물이 막 6시, 여기 동부 시간으로 6시에 막 시작할 때 딱 보니까 다우 선물 지수는 200포인트 마이너스인데 나스닥은 2%, 3%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보고 이걸 이제 빨리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가? 예. 그래서 뭐 저희 회원 멤버들 몇 분이 개인 메시지도 보내오고, 제가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들도,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게. 지금 정시는 이 선거판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고, 대답하기를,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에서 개표 현황, 출구조사 뭐 이런 거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이 선물 지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월가의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지금 이거 미리 알아갖고
지금 선물 지수를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은 트럼프 당선이다. 이렇게 했죠. 왜냐면은 다우 뭐 스몰캡 이런 건 되게 200포인트 내려가고 나스닥만 올라가니까.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다 하고 이제 결론 지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스닥 그 기술주가 폭등을 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우존스가 같이 상승으로 따로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그것도 해석해야 되잖아요. 예. 해석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이 가능성이 있지만은 상원에서 공화당이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블루 웨이브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가능성이 이제 또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또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약해지면서 적어도 상원 하나만큼은 공화당이 굳건히 지킬 것이다. 이제 이런 것으로 해갖고 나스닥이 엄청 떴죠,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나 스몰캡 뭐 다 떴죠. 근데 이제 주말로 가면서 다시 또 이제 뷰가 바뀌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선할 것 같고 상원에서마저도 그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네, 목요일까지 강력하게 상승했던 증시는 금요일에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거 그 개표 현황, 그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면 사실 뭐 무슨 이유를 대서 계속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건 맞죠? 네네. 그런데 핵심 이유는 결국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글로벌 이런 정치, 경제 관계가 트럼프는 갈등과 대결이었는데 바이든이 되면 조화와 교류를 통해서 좀 더 성장을 가속할 방안이 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더 큰 게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 의회의 스플릿이죠. 하원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 특히 뭐 증세, 빅테크 쪼개기, 이것만은 분명히 공화당이 막아낼 것이다. 이런 희망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주 초반에는 블루 웨이브를 환영했던 증시가 그 선거 딱 끝난 이후부터는 이 가버먼트 스플릿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면서 트럼프의 그 친기업적인 증시적인 그런 그 흐름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 이제 그게 이제 반영돼 갔죠. 그래서 근데 목요일까지만 그렇게 보고 금요일부터는 다시 블루 웨이브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이제 다시 이제 증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증시에서 전혀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I don't care. 나 별 관심 없어.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사실 제 멤버십 페이지에서는 수요일 날 밤에 야 트럼프보다 그 미시간주의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이미 제가 수요일 날 밤에 멤버십 게시판에 올렸고 목요일 아침에는 불복 가능성 기자회견 한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제가 공언하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미 증시에서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졌을 때 보면 결국 월가 자본이 트럼프를 손절매했다. 아예 그냥 끊어냈다. 네가 안 되더라도 큰 의미 없어 라면서 AI를 조정한 것은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결국은 제가 볼 때도 이것도 결국은 루머에 공포로 떨었는데 실제 선거 딱 끝나면서 개표 시작하면서 뚜껑이 딱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루머에 대한 그 공포는 이제 사라지고 그 안도감으로 이제 변했다. 그래서 그 이제 증시 공포지수 VIX 있잖아요. 네. 그것이 그 선거일 투표 직전 시간까지는
38, 39를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이 공포지수 38, 39라는 것은 평화시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그 레벨이 아니거든요. 예. 상당히 뭐 아주 진짜 공포스러운 국면, 뭐 전쟁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레벨이었는데, 그 개표 시작하면서부터 그 VIX가 폭락을 했어요. 지금까지 단 4일 만에 39였던 VIX가 25로 끝났어요. 금요일 장에.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미 이 증시 참여자들, 특히 이 월가의 큰 손들, 이 인공지능 컴퓨터, 이런 것들은 그 역시나 루머에 베팅하고 뉴스에 팔은, 또 반대로 하면은 루머에 샀다가 뉴스에 다시 팔은, 이런 전형적인 그 장미세로 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그 개표 이후에 또 지금까지도 길거리에 그 지지자들 그 충돌도 없었고, 심지어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바이든이 최종 당선자로 확정 발표됐죠. 예. 이제 그런데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길거리를 꽉 메우고 그 셀레브레이션 하는데, 공화당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 안 하고 조용한 지금 상태다. 이제 이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월가가 트럼프를 버렸냐, 이제 그런 보다도 결국 민주주의는 살아있고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트럼프는 결국은 이 패배를 인정하고 조용히 떠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투심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뉴스,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뉴스만 보기에는 미국 현지의 반응이나 이런 게 사실 둔감합니다. 자, 선생님은 이미 미국 현지에 계시니까 트럼프가 강하게 반발하고 대통령 자리 못 내놓겠다는 일종의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미국 내 여론이나 분위기, 이걸 좀 한번 현지에서 좀 전해주시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개인으로서 이제 백악관에서 버틸 수 있냐 없느냐, 이제 그거는 결국은 그 지지자들의 응집도거든요. 예. 근데 일반 그 투표에 참여한 지지자들은 결국 뭐 길거리에서나 뭐 이렇게 항의 시위할 수는 있지만은 진짜 가장 큰 서포터 그룹은 공화당 본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와 공화당 본부가 지금 살짝 틈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월 달에 그 조지아의 상원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두 표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 갖고 이 권력의 그 방향이 휙휙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공화당 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를 지키는 것보다도 괜히 그 어설프게 지키고 막 하다가 여론의 문매 맞아갖고 인기도 떨어지는 것보다도 트럼프를 버려버리고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에 매달리는 게 더 전략적으로 이득이 된다 생각하고, 이미 공화당 본부 그 상원의 그 리더들은 트럼프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본부는 어떻게 하든지 미국 내 여론에 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지아 상원 그 결선 투표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제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빅 서포러를 확보하지 못한다. 결국은 혼자 떠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금요일 날 특집 방송으로 바이든 시대를 이미 공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불복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내 시스템,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을 예를 들면서 그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게 일단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네. 1월 20일까지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는 공식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 뭐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 트럼프가 마지막에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은 아직도 여전히 1월 20일까지는 그냥 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어쩌면 그 밤에만 해도 자기 그 대선 캠페인 그 활동 기간 중에 자기에게 협력을 덜 했던
고위 공직자들 2명을 그냥 밤 12시 자정에 그냥 해고시켜 버렸어요. 아무 뭐 사전 뭐 누가 협의도 안 하고 통보도 없이 그냥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1월 20일까지 트럼프가 이 45대 대통령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분노 탱천에 있는 이 상태에서 뭔가 깽판 부리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증시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1월 20일까지는 우리가 결국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점은 제가 뒤에 질문으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천천히 묻고요. 자, 먼저 잠깐 말씀하신 이제 조지아주 선거구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즉 민주당의 블루 웨이브, 즉 상원에서 민주당이 상원까지도 점령한다. 그런데 증시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점유한다는 분석으로 급등을 했는데, 자, 지금 현재 상원의 그 의석수는 48대 48인데 아직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곳이 4곳입니다. 이 중에 2곳은 공화당 승리가 거의 확정됐고 2곳이 조지아주 선거구입니다. 2곳이 둘 다 50% 이상의 점유자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결선 투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1월 5일에 결선 투표 이 2곳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승리하면 50대 50인데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그냥 당연식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 점유한 게 아니라 50대 50으로 같은 숫자가 되면서 민주당이 이 상원을 점유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50대 50으로 결판이 안 난 사안에 대해서는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함으로 해서 과반수가 쏠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는 이미 이게 공화당의 상원을 지키는 게 아니고 블루웨이브가 진짜 현실화된다, 이렇게 지금 증시에서 지금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블루웨이브가 되면은 우리가 더 큰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좀 단발성 호재거든요. 증시에 대해서는. 예. 호재고, 민주당이 지금 그 대선 그 정책으로 발표했던 그 중에 그 자본 소득세율, 즉 이게 뭘 다시 말하면은 결국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매매 차익세거든요. 네. 이게 기존에 지금 현재 20% 정도 되거든요. 뭐 집을 팔았을 때나 주식을 팔았을 때 그 평균 소득세율이 20% 정도 되는데 민주당은 이걸 40%로 올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는 현재 21%인데 28%로 제자리 갖다 놓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빅테크, 이거 너무 과독점하고 있다, 쪼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우리들이 거의 다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죠? 네. 뭐 5G나 뭐 사물 인터넷, 뭐 각종 뭐 전기차, 뭐 신재생 에너지, 전부 다 이게 기술주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블루웨이브가 되면은 이건 타격이 막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조지아주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좀 제발 공화당 좀 찍어주십시오. 제가 공화당은 아니지만은 우리한테 피해가 막심합니다. 자, 지금 조지아주 상원 그 선거구가 2개입니다. 원래는 한 곳에서만 상원의원 선거가 있는데 현직 상원의원 한 분이 중도 사퇴를 해서 2개 선거구에서 이번에 선거가 냈는데 그중 한 곳에서는 뭐 당연히 결선 투표가 될 것으로 보고, 한 곳은 현직 퍼듀 상원의원이 현재 개표 결과 CNN 뉴스를 보면 49.8%입니다. 0.2%만 더 얹으면 사실 공화당이 과반 점유가 확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개표율을 보면 98%인데 현지에서는 이 과반 점유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남아있는 그 리메이닝 표로만 보면은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점유해고 진행돼 갔던 그 득표율,
그걸로 계산했을 때 50%를 못 칠 것 같아는 이제 그런 전망이죠. 그래서 결국은 1월 달에 결선 투표로 이제 2개를 결정해야 되는데, 과연 조지아주에 있는 그 주민들이 새로이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 이 지금 전국, 미국 전체가 지금 축제 분위기잖아요. 환영 분위기고. 예.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갖고 민주당 표로 더 많이 갈 확률이 크죠. 이런 상황에서 결선 투표로 가면은. 근데 만일에 냉철한 그 판단력을 가진 주민이라고 그러면은, 권력을, 이게, 좀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해서 공화당으로 뭐 그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분위기에 약한 그 사람의 심리, 이것만 봐서는,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민주당에서 나온 입장에서는 1월 달에 결선 투표에도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음 주에 슬슬 이게 프라이싱 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방에도 그렇지만은 일단 바이든 당선은 목요일로 환영 인사는 끝났다. 이렇게 하고 목요일장 S&P 인덱스가 3,530 여기 이제 고점을 쳤거든요. 이제 그쯤에서 저희들은 한 30%, 40% 정도 위험 자산에서 돈을 뺐어요. 지금 줄인 상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뭐 뉴스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연일 지금 12만 명을 넘었어요. 예, 신규 확진자가 지금 계속 올라갈 추세고, 지금 시장은 이제 바이든 당선은 이제 지나간 뉴스고, 이제는 그 코로나 급속 확산, 여기에 시장의 눈길이 더 쏠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증시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대선 불복,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으로 가겠다 이미 공언한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속성상 소송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집행부들이 우리 부양책 빨리 하자 이런다고 이렇게 사인할 뿐이 아니거든요. 이 부양책이 그러면 연말, 올해 안에는 가능하지 않다. 이 점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이제 상원 원내 총무, 미치 매코넬 의원과 펠로시, 의원이 이제 예, 만났죠.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그랬는데, 예. 미치 매코넬은 이제 여전히 그거예요. 이번에 GDP, 3분기 GDP도 나왔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난판 페이롤도 잘 나왔잖아요. 60만 명 추가 일자 생겼고, 그래서 미치 매코넬 하는 얘기가, 이봐라. 이렇게 경주가 지금 계속 이렇게 좋게 나가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2.2조 달러의 큰 패키지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여전히 스몰 패키지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금 코로나 확산세 12만 명 이것을 봐라. 그럼 앞으로 우리 지금 밑에 바닥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 신호인데,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큰 패키지를 원한다. 여전히 지금 시각차가 지금 똑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는 한은 민주당의 흔쾌히 사인 안 해줄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부양책에 대해서는 적어도 1월 20일까지는 뭐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소비가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국가이고, 소비하면 연말 추수감사절 근처부터 이후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진행되는 연말 쇼핑 시즌이 있는데, 이 부양책을 통해서 나올 돈이 없다라는 것은 연말 쇼핑 시즌이 예상보다 그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가 월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도 증시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아주 진짜 맹렬하게 지금 계속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GDP나 난판 페이롤 이 숫자는 지나간 숫자일 수 있고요. 예. 다시 또 이제 계절적으로 지금 추운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그 계절, 이제 그런 거와 맞물려서 결국은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위에 봐도 불과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에만 해도 조금 우리가 릴렉스 했던 그 마음 자세가 지금 코로나 12만 명, 13만 명 치니까 다시 긴장해갖고 외출 안 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강하거든요. 이것이 전체 미국의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점을 감안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또 지난주에 증시의 핫한 종목을 보면, 첫 번째는 GM이었고, 두 번째는 퀄컴이었습니다. 특히, 퀄컴 같은 경우는 무려 12%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게 애플의 5G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올해는 2억대를 예상한다 그러고, 내년에는 약 애플뿐만 아니라 전체 5G 스마트폰 매출을 5억대를 예상한다라는 가이던스를 냈어요. 이러면서 관련 주식들, 애플 할 거 없이 퀄컴, 브로드컴, 커보, 이런 애플 관련 부품주하고, 금요일에는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마이크론, 그 다음에 에이멧, 램 리서치, 이런 D램 반도체 관련주들도 급등을 이어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연말 쇼핑 시즌, 부양책이 나올 수 없다.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이 경기가 이렇게 하강할 가능성이 있는데, 애플의 스마트폰, 이 관련 주식들,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런 관련 종목들의 성장세는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큰 틀에서요, 조금 큰 시각에서, 예. 지금 바이든 당선자와 중국의 관계가 예. 상당히 이게 반도체에도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예.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은 트럼프보다는 그래도 바이든이 조금 더 순한 양이 될 것이다. 대중국 관계에서. 예.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그 정책을 펼 것이고, 그러면은 트럼프 시절과 그 시절의 그 미중 관계보다도 바이든과 중국 관계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런데 최근에 또 중국의 그 증시 지표들이 상당히 지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과 맞물려 갖고 지금 그 반도체 그 주식 주가에 트럼프 시절에는 우리가 긴장하고 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대했던 것이 바이든이 당선되고 이제 조금 관계가 좋아지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가 매입에 동참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도 많이 올라가고 중국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 반도체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클린턴이나 오바마 그 시절에도 보면은 대중국 관계, 대러시아 관계가 지금 순탄했었거든요. 예.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그 환경에서 잘 극복하고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 또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실히 실현을 해갖고 그 중국의 유한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적용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중국발 이 훈풍, 이것이 유럽도 되게 될 거고 미국 증시에도 되게 될 거고, 이런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경제라는 것은 조화와 교류가 활성화될 때 더 성장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교류를 끊고 대결하고 관세 위주, 적대적인 정책을 하면서 지지자를 이렇게 규합하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 사실 나빠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결국 이제 이 코로나 19인데, 코로나 19을 결국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걸 막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을 막아내고 정리할 방법은 백신 개발인데, 미국에서 연내에 백신 나올 가능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최근의 그 흐름을 보면은 어느 회사가 백신 그 개발이 임박했다고 하다가 또 그 트라이얼 그 상황에서 예의치 않았던 그 사이드 이펙트가 또 나타나갖고 잠시 또 중단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뭐 큰 기대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근데 최근에 그 코로나 그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해 3월 달부터 시작됐던 그 통계치를 비교해 보면요. 확진자는 급속히 늘었는데 병원 입원하는 율은 지난 3월 달보다 뚝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사망률은 거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결국은 그게 핵심이죠, 사실. 네, 그래서 증시가 그렇게 겁먹지 않다는 이제 그게 이제 반영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스탠포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가 그랬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사실은 독감 수준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건데 우리가 이 너무 이 공포스럽게 지금 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걸 글을 봤는데 그 사망률만 볼 때는 지금 그렇게 증시가 겁먹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 재임 시절 이제 시작되면은 그 민주당이나 바이든 그 대선 구호 보면은 트럼프와 반대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그 재임 시작되거나 아니면 대통령 당선자로서 사회적으로 또 호소할 때를 보면은 아마 그 소셜 디스턴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아마 할 거고, 마스크 쓰는 거 아마 강제, 의무적으로 할 것 같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 초기에 사회적, 경제적인 위축이 살짝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값이 급등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전날 금값,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에서 MMT, 현대통화이론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했는데, 뭐 급등도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니까 일종의 그 분석은 분석이고 왜 그랬는지 사실 이유를 알아내는 게 먼저라고 보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 금값이 하루에 뭐 $50 이렇게 넘게 급등했던 이유를 무엇이라 보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했을 때 그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쨌거나 이제 2월달 되면은 그 실행할 걸로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 국제적으로 상당히 긴장을 주는 정책을 펴왔잖아요. 예. 언프레딕터블하게 예. 언제 어떻게 뭐 누구 뒤통수 얻어맞을지 모르는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어갖고 결국 미국 달러화 자체도 항상 긴장에 대비하고 그 고수준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상태인데 이제 국제 관계가 우호적으로 되고 정상적으로 되고 평화스럽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그 계속 예상되는 스티뮬러스 패키지 이런 걸 볼 때 바이든 시절에는 약달러세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큰 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에 이제 미리 금에 베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여담이지만 제가 트위터를 안 하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제가 딱 한 명 트럼프 대통령을 팔로잉하면서 트위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네. 최근에 증시 빅테크 다 올라도 트위터 이 주가는 빠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안 하면 트위터는 별 볼 일 없다 이것 때문인 건가요? 사실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저도 트위터 가입했어요. 트위터 관심도 안 두던 사람이 정치 때문에 이제 트위터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대에서 사라진다 그러면 트위터가 인기가 뚝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 조금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들어가 봤거든요. 예. 1시간 전에 날린 트위터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고의 많은 7,100만 표를 얻은 대통령이다. 나는 이 선거에서 승리자다. 그것도 엄청나게. 하여튼 I won the election by a lot. 이렇게 영어로 딱 써놨더라고요. 1시간 전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돌리는 이것이 거의 마지막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 역사에 자기 이름을 마지막까지 오명으로 남기게 될지 그것도 참 관심사항이에요. 네네. 지금 공화당이 만일 상원을 이제 차지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민주당 상원 간에 스몰 패키지가 나올까봐 이제 조금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상원 공화당 원내 총무 미치 맥코넬이 예. 바이든과 절친이에요. 바이든이 상원을 오래 몇십 년 하다가 부통령 됐었고 상원하면서 부통령도 겸직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랜 친구라고요. 그래서 시장 한편에서는 바이든이 인간적으로 미치 맥코넬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치 맥코넬이 주장하는 500억 달러 이런 패키지는 아닐 거고 확실히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패키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바이든이 결국 이번에 이제 당선된 배경에 큰 도움은 결국 버니 샌더스라든가 워런 엘리자베스 이런 급진파들의 후원이 있었잖아요. 예. 아주 전폭적인 후원으로 이제 당선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조금 합리적이고 조금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결국은 이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에 초기에 어떤 빅테크 쪼개기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과격한 이런 되돌림 이 법안 처리할 때 이 버니 샌더스라든가 워런 엘리자베스 이런 급진파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묶어두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 갖고 우리도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상원에서 민주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 공약상을 보면 2년 내에는 증세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증세를 한다고 해도 2년이 지나면 2023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바이든 후보도 알 겁니다. 증시가 만약에 빅테크 쪼개기나 법인세 증세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폭락으로 나올 건데 그건 곧바로 또 이 증시의 반응이 바이든 후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네, 그렇죠.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경쟁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빅테크들 쪼개버리면은 결국 중국 기술 기업들만 살판 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빅테크 쪼개기는 아마 현실화되기 힘들 거고 그러나 빅테크에 대한 어떤 많은 제한은 많이 이제 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숨가쁜 일주일이었는데요. 자, 다음 주 증시 예상 그다음에 전략 말씀하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 환영 인사는 일단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시장이 코로나 확산 여기에 대해서 더 몰두하고 더 관심 있게 이제 그쪽을 바라볼 건데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코로나 이 확산세 또 백신 개발 이런데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는 다음 주는 S&P로 한 그렇게 많이 내려갈 일은 없고 한 3,400 바닥 정도로 보고 상단은 지난 전 최고점이 3,588이었거든요. 그런 큰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 말을 하든 이제 그거 증시 투자자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신경 쓸 필요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20일까지는 엄연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이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 지금 아직도 지금 미국 매체 모든 데서 공식적으로 바이든 당선자를 확정지었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 인정 안 하고 예. 계속
내가 이겼다고 하는 트위터를 계속 날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것만 볼 때, 이렇게 순순히 끝날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 지금 미국 각 대도시 길거리에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그 셀레브레이팅 하는 인파가 꽉 차 있지만은 거기에 공화당 지지자, 트럼프 지지자가 맞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 다행인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로 가까스로 당선자가 됐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길거리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시나 뭐 LA나 각 대도시 길거리 상점들은 전부 널판지로 다 그 창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네. 예, 그 폭동이 일어나갖고 돌멩이 던지고 그 깨 부수고 약탈하고 이제 그럴까봐. 참 그런 모습 보면 이번 그 코로나 대응도 그렇고 이 정권 교체 상황도 보면 대한민국이 옛날 미국 그러면 미국이 다 최고고 미국을 부러워하고 미국을 이렇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어요. 대한민국 참 괜찮은 나라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한국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아니 무슨 대통령 선거하는데 무슨 그 뭐죠 그 선거인단 수 각 스테이트마다 승자 독식 뭐 이런 걸 해갖고 골치 아프게 계산하게 만드냐 그냥 머릿수로 해갖고 그냥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면은 깨끗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엘렉토럴 칼리지라고 그 선거인단 수 이것은 그 미국의 광활한 그렇죠. 그 땅덩어리에서 연방의 그 정신 그것이 반영된 선거제도거든요. 네, 네. 예.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은 만약 이제 진짜 머릿수로 지금 결판 난다 그러면은 사실 뭐 뉴욕시 뭐 LA시 뭐 이런 대도시 그렇죠. 주변으로 정치인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저 인구 없는 네바다 뭐 이런 사막 지역은 아무도 돌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실 제가 강원도 강릉 출신인데 강원도 사람으로서 참 이게 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좀 불만도 많거든요. 강원도의 땅덩어리는 엄청 큰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국회의원 수가 몇 명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는 강원도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예. 그죠? 예. 충분히. 서울, 경기, 뭐 부산, 대구 뭐 이런 인구 많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보살펴주고 강원도는 완전히 뭐죠? 천혜의 산림지대, 자연 뭐 그런 건 좋죠. 그렇지만은 발전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요새 저는 늘 선생님 네. 그 화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게 불만입니다.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나가가지고 강릉 동해 이쪽 양양이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사람 상당히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 점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예. 예. 강릉에 그 시마크 호텔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1박에 7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이구. 6개월 예약이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그 해외로 다니던 여행객들이 국내로 돌면서 국내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이런 새로운 이 트렌드가 있어서 요즘 또 강릉에 또 KTX가 낮아가지고 1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서울에서. 그런 네네. 것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이제 약간 네. 좀 마음을 좀 들으시고. 예, 그건 좀 다행이네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선생님, 제가 우리 토마스 선생님을 뵌 적은 없잖아요. 네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인터넷상으로 연결이 된 지 거의 만 10년이 다 됐는데 선생님의 제가 연세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올해 선생님 몇인지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선생님? 제가요? 예. 이게 비밀인데 남자에게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건데. 예, 그러면 비밀로 남기는 것으로 하시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뭐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아요. 저보다는 연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금 예. 위에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그 점만 감안하시고 선생님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예. 이미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는 방송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갔죠. 그런데, 멤버십
아닌 분들이 훨씬 많죠. 때문에 그 점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옆에 꽃 보이시죠? 예, 습도 조절을 위해서 꽃을 놨더니 상당히 이쁘네요. 네, 여러분들 꽃처럼 예쁜 한 주, 예쁜 투자 수익률 기대하는 다음 주, 이번 주네요. 이번 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